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안신혜입니다. 어제 김영롱 앵커가 했던 말 기억나시죠? 무슨 말이에요?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외국인 매도 나오는 거고 연속 순매도 이어지더라도 우리가 예상을 했던 거니까 좀 참자. 근데 오늘 흐름 보셨나요? 이거 참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 하긴 했고 네. 아직 남은 매도 규모가 좀 더 있긴 한데 네. 오늘 장에서 외국인의 매도 규모도 좀 늘어났고 이게 10거래일 연속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뱉은 얘기니까 참긴 하겠는데 슬슬 짜증이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비교하다 보면 짜증이 더 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뉴욕 증시 잘 갈 때 못 따라가더니 뉴욕 증시 약간 조정을 받으니까 우리는 더 떨어지고 특히나 아시아 증시 내에서도 우리 시장의 낙폭이 가장 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슬슬 머리 이제 위까지 좀 한계까지 온 거죠. 오르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기관의 동반 매도 압박도 있습니다. 지수랑 종목 줄줄이 빠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또 틈새 전략을 공략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촘촘하게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해보죠. 그러면 오늘도 첫 번째 코너는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투자 전략 세워볼 만한 건 세워보고 또 쳐다보면 안 될 종목들은 또 여기서 조언 한마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있는 이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대방동지점의 김진영 주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에서도 뉴페이스이신데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핫한 종목들, 인기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신라제인이나 파인텍, 하이트진로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매각과 관련해서는 아시아나 IDT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잘 나오는 DB하이텍 역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한 거 있었고 혹시 이거 흰색 종목 중에서는 좀 더 눈길이 가는 종목 있으세요? 눈길 가는 종목은 아무래도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예. 다시 또 떨어진 메지온이 그래도 관심이 좀 메지온 저희들도 계속 메지온과 관련해서는 뉴스 보도도 드리고 투자 전략도 있다고 시켜드리는데 잠시 후에 그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오늘 안신혜 앵커의 원픽은 어떤 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안신혜 앵커. 네. 호기심으로 한 번, 취향 맞으면 계속. 네, 요즘 너도 나도 폭탄주를 찾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에서 나온 신제품 효과 덕분에 주가가 내달리고 있는데요. 테라랑 차미스를 합쳐서 테슬라, 그리고 테라랑 진로이즈백을 합쳐서 테지나, 인싸들이 먹는 술이라고 합니다. 하이트진로 주가 내달리고 있는데 이 같은 효자 상품이자 신제품 효과에 더불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진로이즈백은 복고 마케팅에 힘입어서 72일 만에 1000만 병을 돌파했고요. 테라는 100일 만에 1억 병을 돌파했고 2달 만에 다시 1억 병을 돌파하면서 묻고 더블로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래도 스테디셀러였던 차미슬까지 더해진다면 주류시장에서 점유율 6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인기 제품에 더불어서 3분기 실적도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는데 영업이익은 전년비 68%의 상승,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5.8% 증가했습니다. 소주병이 팔리면 팔릴수록 맥주병이 쌓이면 쌓일수록 증권사들의 눈높이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변동이 있는데 다소 상향 조정됐습니다. 적게는 6%에서 미래세 때우는 33%까지 목표가를 올려 잡았는데요. 연말 송별회라든지 연말 회식 효과까지 더해진다면 4분기를 넘어 내년까지도 성장세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하이트진로의 주제를
주마 가편이라고 잡았는데 주가 한번 보시죠. 정말 달리는 말이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오전 10시 31,050원을 기준으로 잡으면 연초 대비 92% 상승했습니다.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평균치는 34,250원, 지금으로부터 약 10% 정도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긴 하지만요. 영업 환경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도 장기 성장까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달리는 말이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아마 경제방송 앵커 중에서 최초일 거예요. 차트에다가 진짜로 달리는 말을 집어넣은 안신의 앵커의 브리핑 잘 들었고요. 저도 얼마 전에 그 횟집 갔더니 실제로 손님들이 뭐 테슬라 주세요, 테지나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뭐 인기가 많고 하다 보면 주가도 당연히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을 텐데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 주인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도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저도 지금 이게 얼굴이 좀 빨갛다고 보일 수 있는데 네, 제가 한잔 하고 오신 거예요? 네, 아니요. 어제 어제 회식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예. 근데 회식을 하면서 보니까 다들 드시고 있는 술이 예전에는 처음처럼 해서 카스처럼을 그쵸. 많이 소맥으로 드셨다면 어제는 가서 술을 한 잔씩 하고 보니까 전부 다 테라와 참이슬 후레쉬를 시켜서 테슬라를 이렇게 소맥으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주변에서도 많이 이게 하이트 진로에서 나온 테슬라를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뭐 그거 많이 드시고 있으신 만큼 실적도 3분기에 호실적이 나오면서 그게 보여졌고 실제로도 지금 맥주 시장에서도 지금 테라 맥주가 많이 점유율 상승해서 올라오게 되어서 이제 앞으로 12년도 카스 오비에게 1위를 탈환하기 전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소주야 독보적으로 1위 하고 있고 맥주 시장에서도 이제 2위에서 1위로 올라설 수 있을 거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참 저도 보면 이 네이밍이라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테슬라, 테지나 이렇게 짓다 보니까 실제로 호실적을 계속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까지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바로 뭐 투자 전략 여쭤보도록 할게요. 근데 주가가 참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거의 한 4년 내 최고치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네. 화이트 진로에 대해서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신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격 전략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하이트 진로를 현재 지금 거의 3만 원대 지금 올라서 있는데 지금 3만 5천 원 그러니까 2013년도 고점까지 충분히 이제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예. 물론 당연히 이제 5천 원 주당 5천 원 정도의 이제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목표 주가 손절가는요? 네, 목표 주가는 그래서 3만 5천 원으로 보고 있고요. 예. 손절가는 여기서 이제 한 10% 이제 하락을 할 경우에 일단 한번 손절을 하신다는 의미에서 2만 5천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더 간다라는 스탠스이신 것 같아요. 목표 주가 45,000원과 손절가 25,000원으로 하이트 진로 가격 전략 이 정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 바로 보도록 할 텐데 이건 또 좀 애매합니다. 신라젠 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앞에서도 제약바이오 잠시 짚어드렸다고 한 게 저 신라젠입니다. 근데 사실 신라젠 같은 경우에 물론 팩사백 병용 임상 추진한다는 소식 뭐 있긴 합니다. 그런데 장중에 하락 전환한 상태고 신라젠이 워낙 큰 변동성으로 또 아픔을 줬던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신뢰는 잘 안 가는데 신라젠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는 신라젠을 포함해서 바이오주에 대해서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바이오주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매출이나 영업 실적이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분석이 불가능한 그런 업체 섹터들인데 예. 여기서 바이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걸 보기보다는 이 기술을 통해서 이제 얼마나 많은 그 시장을 좀 창출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대장암 치료제를 하면은 대장암이 만약에 한 번에 치료가 된다면 당연히 너도 나도 살 수 있고 예. 뭐 모두가 이제 접근 가능한 그런 약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바이오는 지금 이게 아무래도 좀 신뢰가 좀 떨어진 상태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 팩사백이 쭉 지금 중국 파트너사 리스팜이랑 협업을 해서
이런 흑색종에 대해서 좀 치료를 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이제 충분한 그런 상승 가능한 상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꿈을 먹고 사는 종목들이긴 한데 항상 전제가 붙잖아요. 이게 돼야 뭐 항상 이러는 건데 그러면 그 뉴스 나온 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중국 파트너사하고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네. 진짜 큰 의미를 줄 만한 뉴스입니까? 이게 잘 판단이 안 되세요? 저는 이 뉴스에 대해서 약간 좀 저도 살짝 워낙 최근에 임상 3상이 너무 크게 기대감을 높여놨고 예. 그 기대감이 한순간에 이제 임상 실패로 좀 신뢰라는 문제에 좀 불신을 좀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지금 이 중국의 파트너사와의 이런 뉴스 자료가 좀 믿기가 힘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쪽 신라진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 번 더 도전을 하겠다는 의미이고 저는 이 도전하는 의미를 다 재도전하는 거에 대해 좀 저는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전의 의미를 둔다. 네. 굉장히 로맨틱한. 그런데 주가 자체가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저는 계속 걱정이 돼서 투자 의견 어떻게 나올지가 좀 궁금하네요. 신라젠에 대한 투자 의견은 그러면 어떻게 갖고 계세요? 좀 그래서 신라젠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단 중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지금까지 제가 뭐 이렇게 신라젠의 그 도전의 의미를 좀 갖는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지금 현재 바이오 쪽에 뭐 신라젠뿐만 아니라 다른 뭐 종목들도 최근에 뭐 삼상 실패나 몇 가지 이제 악재로 인해서 많이 떨어진 상태고 아무래도 꿈을 먹고 올라가는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실패를 해버린 모두의 그 기대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수보다는 이번 도전에 대해서는 그래도 중립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립 의견 주셨는데 지금 물론 하단에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가격 전략도 좀 네. 정리해 주시겠어요? 가격 전략은 일단 제가 목표가 5만 원을 잡았는데 이 5만 원은 진짜 이 신라젠이 앞으로 네, 계속 얘기해 주셔도 돼요. 네, 네. 신라젠의 그 5만 원이라는 가격은 좀 상징적인 의미로 저는 일단 목표가를 잡았습니다. 이게 5만 원이 이번에 임상 3상 실패하기 전에 예. 하한가를 받기 전의 가격인데 네. 만약에 이 재도전이 이 중국과 이게 병역요법에서 좀 성공을 한다면 다시 신라젠의 팩사백에 대한 기대감을 이전 하한가 전까지는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충분히 5만 원은 보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예, 예. 보고 일단 네. 아니 선정을 근데 했습니다. 예, 주임님이 그래도 우리 방송 모니터링은 하신 것 같습니다. 딩동딩동 하는 순간 안신의 거를 쳐다보는 거 보니까 저희가 네, 그 네. 딩동지옥이라고 해서 딩동녀입니다. 약간 예, 좀 이상한 거 나오면 바로 딩동딩동 누르거든요. 아니 질문이 있어서요. 증권사들도 중립 의견을 밝히면 뭐 거의 사지 말라는 의견 아닌가요? 근데 주임님도 중립 의견은 밝히면서 신라젠의 목표 주가는 5만 원까지 위로 많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저는 이게 선택의 문제라고 봐서 아. 저는 이게 신라젠에 대해서 이미 신뢰를 잃어버리신 분들이라면 예. 당연히 이 가격 저는 저가로 보지만 여기서 들어가기 좀 힘드시겠죠. 그러나 이제 신라젠의 재도전에 대한 그러니까 이 새로운 중국과의 그 병역요법에서 좀 성공을 한다고 기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저라면 일단 어쨌든 신라젠의 저가라는 상태에서 충분히 재도전의 의미를 두고 들어갈 수 있다고 봐서 좀 상징적인 의미로 돌아가자, 신뢰 잃기 전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5만 원에 올려두었습니다. 저희와 첫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죄송한데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이거? 전 그래서 일단 중립 의견을 했던 게 예. 저는 좋게 보는데 이게 예. 사실 매수를 하라고 좀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아, 중립으로 제가 매수 의견을 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안 살래요. 그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에 대해서 목표 주가가 워낙 높게 나오다 보니까 혹시 이거 긍정적으로 보시나 했는데 이제 제약 바이오 업계 그 특성을 감안해서 사실 사지 말라는 분들은 그렇죠. 예, 제가 또 12월 또 초에 또 보호예수 기간 만료가 있어서 예. 또 대량 매도 물량이 좀 나올 확률이 있어요. 네네. 그런 걸 감안해 보시면 제가 목표가 높게 썼지만 일단 네. 매수를 지금 들어가시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네. 싶어서 일단 중립 의견을 알겠습니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목표 주가 좀 낮춰서 예, 알려주세요. 꼭 진짜 사라는 느낌이어서 저희가 계속 좀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라젠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걸렸네요. 다음은 마지막 파인텍 보도록 할 텐데 사실 저희들도 전문가와 얘기하다 보면 올해가 5G였다면 내년에는 폴더블로 갈 거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다만 파인텍 같은 경우에 워낙 많이 올라서 이것도 좀 고민일 수는 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텍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은 그러면 주임님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중장기적인 관점은 파인텍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많이 오른 상태인데다가 단기 과열 종목까지 지정된 상태인데 예. 앞으로 이제 이 폴더블 시장을 생각을 한다면 전반적으로 지금 기존에 쓰던 그런 화면이 하나인 스마트폰에서 점차 이제 폴더블 폰으로 전반적으로 다 이전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일단 목표가는 10,000원으로 이렇게 좀 잡아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 나오자마자 또 띵동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죠? 파인텍 목표 주가 아니 10,000원. 가격 전략 들으니까 다시 또 뒤숭숭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일째 100%나 올랐거든요. 과열 종목 딱지 붙으면서. 근데 목표 주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보다 상승 여력이 약 63% 정도 있다고 보시는 건데 이 정도면 주임님의 탑픽인가요? 네, 저희 오늘의 탑픽은 전 파인텍으로 생각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파인텍은 지금 실적 발표가 3분기 실적 발표 났는데 4년 만에 턴어라운드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 매출액이 283억, 그다음 영업이익이 50억을 기록했고 이건 4년 만에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온 시점인데 지금 이 시기도 시기인 만큼 폴더블 또 핸드폰 자체가 전반적으로 많이 수요가 높거든요. 예. 이게 다들 이 가격이 너무 200만 원대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아직 상용화가 못 돼서 살 수 없는 건데 이제 폴더블 핸드폰의 가격이 좀 낮아지고 그다음에 이 폴더블 지금 여기에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폴더블에 들어가는 그 패널 본딩 장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파인텍이 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몇 가지 사항을 다 합쳐서 보게 된다면 충분히 지금 단기 과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매수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이건 좀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네요. 안신앤코도 60% 이상이라고 했던 게 지금 목표 주가 아래 나가고 있는 저 4,000원인데 방금 주임님은 제일 처음에 가격 말하실 때 10,000원 목표 주가 얘기하셨거든요. 10,000원을 처음에는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원래 그러니까 목표는 지금 현재가에서 이제 4,000원으로 목표가를 잡고 있지만 저건 이제 좀 중단기적으로 본 가격이고 정말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충분히 지금 한 10,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단 제 의견상으로는 그렇게 10,000원으로 그러면 제 재량으로 우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가격 전략은 4,000원으로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4,000원으로 하고 순저가 2,000원으로. 그런데 파인텍에 대해서 그 모멘텀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다만 좀 주가 급등 흐름이 좀 부담스러워서 좀 그렇긴 하지만 혹시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게 되면 파인텍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가격 전략 업데이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유진투자증권 대방동 지점의 김진영 주임 그리고 안신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